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코스피 대형 종목이 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소개드리는 컨텐츠 중 유상증자 정보가 가장 리스크 있는 정보입니다. 유상증자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큰 투자이므로 혹시 대한전선을 투자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대한전선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사실 이전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퀵하게 공부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선회사이더군요. 41년도에 설립된 조선전선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전선은 1955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선회사인 만큼 국내에서 수많은 첫 번째를 기록하는 회사인데요. 전선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대부분이 대한전선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하게 운영되어 오던 대한전선도 결국은 오너가 대기업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대한전선을 기반으로 의류업이나 건설업 등으로 확장했다가 결국은 대한전선마저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위기가 한창 심할 때 대한전선의 감사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부채는 약 3조 2천억 원이고 자본 총계가 3,200억 원으로서 약 1000%의 부채 비율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 기업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단에서 사모펀드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모펀드가 약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골프장 등 필요 없는 자산도 매각을 하고 부실한 법인들도 대거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200%대로 낮출 수 있었고요. 전선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 대한전선을 호반그룹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건설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장하던 호반그룹은 이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무 상태는 불안정했는데요. 금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93%, 부채 비율은 258%입니다. 제조업으로서는 좋지 않은 재무 상태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많았다는 부분인데요. 금년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약 6천억 원으로서 차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반그룹에서는 인수한 다음 2천억 원을 대한전선에 대여를 하는데요. 만기가 도래하는 6천억 원의 차입금 중 2천억 원으로는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끄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분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면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간다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전선은 작년 기준으로 약 13% 자본 잠식이 발생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바로 감자이죠.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감자를 감자탕에 비유하면서 순한 맛과 매운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액면가만 감액하는 감자는 순한 맛입니다. 500원이던 액면가가 100원으로 변경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가도 그대로이고 주식수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므로 순한 맛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지만 순한 맛이든 매운맛이든 이렇게 감자 뒤에는 항상 유상증자라는 세트 메뉴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맛의 감자탕이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대한전선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의 사업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전기를 운반하는 전력선, 그리고 통신선, 그리고 전선을 만드는 구리,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전선은 다 만드는 회사라고 보입니다. 화면은 금년 3분기 주요 매출처인데요. 보니까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선을 판매하는 매출도 크지만 소재 자체를 공급하는 매출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의 실적도 보았는데요. 금년 3분기 누계 실적을 보면 일단 올해도 흑자로 마감될 가능성은 커 보이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로 마감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조금 축소될 것 같은데요. 통상 매출액이 늘어나면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 올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더라고요. 전선의 메인 원료인 전기동의 가격은 작년 대비 약 60% 상승한 상태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 단가에 반영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판매되는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볼륨이 커진 것인데요. 다만 원료의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만 반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에 따라 납품 금액의 단가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좋아 보였습니다. 올해 조선사들은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손익이 적자로 돌아섰던 경험도 많았으니까요. 대한전선은 국내 점유율 2위 기업인데요. 전선 시장은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 빅3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S전선이 약 60%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착화된 전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점점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풍력 발전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 풍력 발전은 대부분 바다에 건설하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건설된 이 풍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해저 케이블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전선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경기 부양 정책의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미국은 전력 인프라 투자에만 약 86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고자 미국 현지에서도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만 약 2,600억 원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전선의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한전선은 이번 유상증자로 약 5천억 원을 조달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룹에서 긴급 자금으로 빌려주었던 2천억 원을 다시 상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천억 원 중 2천억 원으로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해외 수요를 대비한 현지 공장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은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유상증자 정보를 좀 볼까요? 대한전선은 주식수가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기존에 약 8억 5천만 주의 주식이 발행되었었는데 이번 유상증자로 3억 8,800만 주가 늘어납니다. 유상증자 비율이 45.3%인데요.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한전선의 주식수는 약 12억 4천만 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에 배정하지 않고 100% 구주주에게만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발행가액은 1,29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할인율은 20%였고요. 구주주 배정 비율은 0.456주입니다.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주인 수권으로 45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27일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받으신 신주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영업일 동안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감자로 인해서 유상증자 기간 중에 거래가 약 10일간 정지가 됩니다.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27일이지만 거래 정지 기간을 감안해 보면 거래 정지되기 전날인 1월 21일 금요일까지는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셔야만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락도 매매 정지가 끝나고 거래가 재개되는 2월 7일 월요일이므로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시는 기존 주주분이시라면 유상증자를 받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 1월 21일 전에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두 가지 선택 중 꼭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으신다면 권리락으로 주가만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주 청약을 3월 8일에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구주주 청약은 2일간 진행이 되는데 대한전선은 3일간이더라고요. 정말 3일간 하는 건지 아니면 5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구주주 청약 일정은 3월 8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구주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주 청약에서 미달이 나온다면 일반 공모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후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3월 30일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는 초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수점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상증자를 위해서 대한전선을 보유하신다면 배정 비율과 20% 초과 신청을 고려했을 때 11주 단위로 보유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호반산업이 이번 유상증자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청약에 참여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기사들을 조금 찾아보면 아마도 지분율 전체 수량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반산업은 현재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5천억 원의 유상증자 규모 중 40%인 2천억 원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빌려준 2천억 원을 이번 유상증자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2천억 원으로 다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대한전선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대한전선의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는 하락 추세인데요. 특히 지난 11월에 감자와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크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는 안정권 흐름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공시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은 했지만 다시 만회된 상황인데요. 11월에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발표했으므로 이번 유상증자 공시로 인한 악재는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완전히 역배열 상태이므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거래일간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사고 팔고 있지만 그래도 둘 다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24일에 외국인이 약 345만 주를 대량 매수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공매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동안 공매도 잔고는 약 200만 주 늘었습니다. 대한전선은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므로 공매도 현황도 챙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의 PER을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대한전선이 유상증자가 끝나고 주가가 2,0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가총액은 약 2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의 최근 4분기 순이익은 344억 원인데요. 그럼 PER이 72가 되죠. PER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외국에서의 의미 있는 수주로 인해서 내년 손익이 개선이 되어야만 주가는 2,000원 이상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대한전선의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유상증자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 프로세스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영상을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